오늘 진짜 전략 유진투자증권 여의도영업부의 강영현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소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 미국은 달랐거든요. 미국은 네. 심지어 목요일장까지 4거래일밖에 열리지 않았는데 주간 단위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4.6%나 올라왔어요. 네. 이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썸머 랠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요즘 뭐 전문가들 되게 외롭습니다. 네. 시장이 잘 안 맞아요. 잘 안 맞아요. 네, 예전하고 많이 다르고요. 네. 뭐 얘기 나오는 게 기상 캐스터 외로울까봐 증권맨들 만들었다. 네. 맨날 틀리는 애들끼리 같이 놀으라고. 잘 안 맞죠. 예, 그래도 요즘은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그런 얘기도 돌고 합니다. 연준 FOMC가 열리기 전에는 무슨 말이 도냐면 파월 푸시라고 합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지수 빠지는 걸 방어해 줄 거다라고 하는 거고, 대선이 있는 11월까지는 트럼프 푸시라고 합니다. 이제 트럼프가 빠지는 거 막아줄 거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학이고 저쪽 같은 경우는 로빈후드라고 하는데 밀레니얼 그렇죠. 세대, 그 양반들이 월급 나올 때 되면 이제 로빈후드 푸시라고 하는, 월급 받으면 갖다 주식에 넣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 날 되면은 주가가 오른다라고 하는 부분, 그것도 있고, 이제는 팬데믹 풋까지 나옵니다.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나면 경제 정책이 정상화 안 될 거다. 그러면서 더 많은 돈을 중앙은행과 정부에서 밀어낼 거기 때문에 팬데믹이 터지면 이제 조금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시장에 하락할 수 있는 논리와 로직 자체는 이미 그게 로직이라고 취급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도 시장 지수가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은 못 하고 있었는데, 지수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어떤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수가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반면에 그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의 어떤 비율 자체는 상당히 안 좋아집니다. 그게 기술적으로 ADL 라인이라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증가하는 부분과 하락하는 부분이 돈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의 부담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시장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시장은 어느 정도 박스권 혹은 하락을 염두에 두고 진행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주말에 많이 나왔던 확진자 추이 관련된 거를 제가 좀 들고 왔는데, 신규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이 팬데믹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 자체는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확진자가 아무리 늘어도 그렇게 되면 첫 번째로 치사율이 낮기 때문에 별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고, 심지어는 어떤 말까지 도냐면, 외국 사이트에 보면 확진자가 많아져야 임상 실험 대상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럼 더 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동양 아시안 계열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유럽하고 미국하고 요 형태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 수 자체는 샘플이 많은 거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 낫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한쪽으로 쏠려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봤을 때 확진자 추이라든가 그거에 따른 어떤 증시의 어떤 영향력,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큰 상관관계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게 미국 주별 확진자 추이 현황을 가져온 건데요. 여기 지금 위스콘신, 미시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뉴욕, 여기 이제 해변가로 보시는 부분들요. 여기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 이 서쪽 지역하고 위스콘신, 미시간, 그 다음에 오하이오, 그 다음 뉴욕, 이런 해변 쪽으로 있는 여기 도시들은 민주당 세력들입니다. 네. 거꾸로 다른 매도 그냥 민주당 찍는 사람들이고, 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 이쪽 내부 쪽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대부분 다 빨간색 공화당입니다. 여기도 어떻게 되든지 간에 공화당을 찍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거 최근에 4번 했는데 4번 다, 민주당도 저쪽 해변 쪽으로는 4번 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이 미시간이라든가 오하이오,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그 다음에 이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대의원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처럼 가서 직접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선거인단을 뽑아놓고 그 선거인단의 표를 다 한 후보에게 밀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선거 방식을 채택하는 미국에서 요 주들은 투표권이 많은, 대의원 수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더 저거한 거는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경합 지역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부분이 조금 눈여겨볼 만하고요.
그 부분을 이 차트로 보시면 여기 위스콘신, 미시간, 그다음 펜실베니아, 그다음 이런 쪽은 지난번 대선에서도 표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의원 수도 많고. 그런데 여기에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이게 대통령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될 거냐, 아니면 트럼프한테 어차피 팬데믹 나오는 건데 트럼프가 잘 처리하고 있네, 그냥 더 밀어주자라고 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보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1999년 이후, 지금 지난주에 상승한 부분은 1980년대 이후로 가장 분기별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예상한 것들은 전혀 빗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팬데믹하고 또 그거에 따른 선거의 영향력, 그리고 그거에 따른 민주당하고 공화당은 정책적으로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높은 수준에서 멀티플 최상위권에서 99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2000년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카스 사태 터지기 전에, 그 다음에 버블이 붕괴되기 전까지 상당 기간 동안 고평가 수준을 유지한 채로 미국 시장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이 바뀌어버리게 되면, 예를 들어 민주당이 하게 되면 그린 경제 쪽으로 많이 치우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공화당 쪽에서는 만약에 트럼프가 한 번 더 하게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밟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존 방식으로 밀고 나갈 거기 때문에 주도주나 주도 섹터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관심을 보이면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미국 주식을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눈에 뻔해 보이는 게 있습니다. 팡이라든가 팡맨이라고 하는데요. 6, 7개 기업들이 전체 시가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거래량도 그쪽으로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식을 만약에 샀다라고 한다면 미국 나스닥 정도의 지수를 인버스로 덮으면서 주식은 사들어가는 방향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1% 오르면 그런 주식들은 3, 4%씩 올라가는데, 지수가 고점권으로 쭉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마인드가 하루 저녁 빠져버리게 되면 이게 흔들려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주로 대응하는 방식들은 커버를 치고 주식을 사들어가는 방향으로 가시면 미국 주식에 대해서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시장 영향력 자체는 사실 미국이 빠지면 한국의 동학개미들이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미국 빠졌으니까 오늘 우리나라에서 떨어지는 주식들, 수소차, 전기차부터 시작해갖고 괜찮은 것들 있으면 바닥에서 사자라고 5%만 빠지면 다 긁어 올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대선, 이거는 큰 추세에서 틀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 있다는 거에 맞춰서 전략을 대응해 가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미국 시장이 빠지면은 우리나라 개미들 이렇게 빠질 때를 저가 매수의 기회를 삼아서 전기차, 수소차와 관련된 종목들을 중심으로 많이 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7월 초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판 뉴딜 이 종합 대책이 또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잖아요. 네. 이러한 우리나라에서 또 주목해봐야 할 변수들 또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네, 어쨌든 간에 35조라는 추경 통과는 대단한 일입니다.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돈 풀어도 괜찮은 상황에서 적절하게 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인플레 나오고 그 돈 걷어들이는 건 괜찮습니다. 어차피 중앙은행이 땡기면 그 정책에 대해서 효과가 바로바로 발현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들이 살기 어려운데 정부가 그걸 안 한다라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주목해본 뉴스 중에 하나는 외교안보 통일 관련된 수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동안 정체가 돼 있던, 이게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지금은 대부분 정책입니다. 수소차도 정책, 수소차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몇몇 차 빼놓고는 주변에 없으시죠. 그런데 수소차 관련된 주식들은 마치 휴대폰이 1000만 대 팔리다가 2000만 대, 3000만 대 팔리는 것처럼 주식들이 올라갑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어떤 정책적인 기대감이라든가 향후 미래에 대한 배팅,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밀레니얼 세대의 주식 투자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싸고 좋은 주식들 많습니다. 배당도 주고 퍼 멀티플 낮고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는 주식들은 안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들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교안보 통일 교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북한 관련된 부분을 좀 열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부분에서 어떤 정책적인 기대감과 뉴스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앞으로 1년 반, 2년 있으면 이제 만으로는 2년이 안 되는데 또 대선 관련된 이슈들이 막 부각될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쪽 민주당 쪽에서는 어쨌든 간에 남북 화해, 평화, 통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이쪽에서는 반대를 하면서 충돌하고 부딪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뉴스 흐름들이 바닥을 치고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한 이렇게 되면 또 연결되는 게 그렇습니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은 어쨌든 자기들 입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중국을 설득해야 되고 시진핑 방한한다라고 하면서 화장품 주식이라든가 게임 관련된 시진핑이 오면 줄 게 뭐 있느냐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그쪽에서 피해 안 입는 한국 게임 같은 거, 그 엔터 같은 거 와서 애들 공연하고 노는 거 그런 거 좀 열어주고 생색 좀 내면서 관계 좋아지자 하고 북한 문제에 관련된 부분도 중국에서 좀 개입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열어줄 가능성이 있다. 그게 제 생각이 아니라 예전에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용들을 보시면 뉴스 플로우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특징적인 건 국내 주식시장에서 그동안 잘 가던 주식들, 예를 들어 국산화라든가 뭐 모멘텀이 있었던 수소차라든가 뭐 전기차라든가 하는 주식들이 쫙 당겨졌습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나라 앞으로 2, 3년간 모멘텀을 받고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정책적인 부분에서 뒷받침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쭉 당겨졌다가 실적 시즌 되니까 브레이크가 딱 잡힌 거죠. 실적이 안 좋을 거기 때문에 밑으로 좀 빠지면 사겠다라는 심리가 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 음봉 내면서 탁탁 던져주는 대량 물량이 쏟아지는 흐름들이 눈앞에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은 조금 조심하시면서 뒤로 빠져서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상승 종목수, 그다음에 상승 종목에 붙는 거래량. 그러니까 지금 장세는 밑에서 오케이, 뭐 매도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우리가 끌어올리자라고 하면서 매수세가 훨씬 더 많아서 올리는 장세라기보다는 먼저 쥐고 있던 세력들이 매도를 안 하고 딱 뒤로 버티고 있으면서 물량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매수가 돼도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 그러니까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 마무리되는 8월 15일까지는 추격 매수보다는 빠지는 종목 중에서 실적이라든가 뭐 기댈 곳이 있는 뭐 3분기, 4분기로 가면서 기댈 곳이 있는 종목과 섹터를 선정을 해서 그쪽으로 매매를 붙여보시면 괜찮은 생각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래서 소개를 해주신 섹터가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5G, OLED 쪽 아니었습니까? 네. OLED 쪽이 특히나 주 후반 들어서 또 피치를 발휘를 하는 양상이었는데 네. 이 밖의 종목들은 지금 어떻게 점검을 해볼까요? 네, 어쨌든 지금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네.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쭉 올라오다가 옆으로 좀 기다가 이제 실적 시즌 되니까 다시금 올라오고 있어요. 네, 야들은 이제 실적을 기대감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네. 거고 다른 애들은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니까 내려가는 겁니다. 어쨌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잘 먹고 잘 팔린다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한국에서 잘 팔리면 동남아, 중국에 있는 바이어들은 딱 보고 있다가 한국산 1등 제품 갖다가 자기들이 장사해 먹으려고 장사꾼들이 와서 사가는 거거든요. 그게 터지게 되면 공장이 엄청나게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유상증자 받고 시비 조달해서 공장 지으면서 캐파를 확장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노바렉스, 뉴트리만 나왔는데 여기 콜마 B&H라고 하는 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도 한번 잘 보시고 모멘텀은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우리로 말하는 흔히 말하는 다단계 판매 업체하고 제품을 갖다 팔게 되면 굉장히 잘 나갈 거다. 회원수 200~300만 되는데 그쪽하고 손잡았기 때문에 물건 잘 팔릴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잘 팔립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G라든가 OLED는 어쨌든 빼도 박도 못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뭐 클라우드 AI부터 시작해갖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보는 부분들의 핵심은 여기인데 이 부분이 밀리니까 자꾸 공사도 해야 되고 공장도 증설해야 되고 수요가 좀 파생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은행에다 넣어놓고 저축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된 상황들을 보면서 공장을 만드는 사람들은 시설 투자 뒤로 미루자라고 하면서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로 밀리면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기관 투자가들은 이거 나와야 사는 건데 실적 나와야 사는 건데 안 사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엔 시장을 이끌어가는 건 기관 투자가들이고 바치는 건 기관 투자가들인데 그런 어떤 마중물이 없다 보니까 개미들도 이렇게 보다가 이거 굳이 안 오르는 거 가가지고 뭐 조금 테마주 이런 것들 하지 굳이 이거 할 필요 없겠다 싶으면서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주가가 빠질 때 실적 2분기 안 좋을 게 뻔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빠질 때 거기서 좀 받아보시면 3, 4분기로 가서는 어쨌든 이거는 거꾸로 매달아놔도 공사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섹터가 유망할 것으로 보세요? 네, 제가 보고 있는 건 정부 정책 수혜를 받고 있는 리모델링이라든가 정부가 주택 공급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
건자재 관련된 기업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샘이라든가 현대리바트, 뭐 LG하우시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요즘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게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게 되면 중국산 제품 갖다 건설사에서 끼워 넣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새로 지을 때는 이 주체가 누구냐면 건설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마감재, 내외장재 집어넣는 거는 싼 걸로 최대한 분양가 상한제도 있고 아파트 비싸면 못 파니까 빨리빨리 지어서 하려면 중국산 갖다 대규모로 끼워 넣기 때문에 네. 그것보다는 리모델링 수요. 지금 2030 세대라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다 주택을 짓고 그거에 대해서 그 양반들은 그렇게 허름한 집이나 좁은 집에서 살아본 기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잘 사는 나라에서 살던 귀하게 자란 아들들인데 이 25평 미만 되는 오래된 집을 사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대출을 받아 샀는데 이거 한숨이 나오는 상황인 거죠. 뭐 파이프라인에서 녹물도 나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집을 몇 천만 원 들여서 다 리모델링을 하고 개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기업체들 실적들 상당히 좋을 거기 때문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2차 전지 관련된 내용들 이건 2, 3년짜리 흐름이라고 보시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시면서 빠지면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 중에서 LG화학이 1등으로 치고 올라간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주행거리 늘려야 된다라는 거. 네. 그리고 생산 단가를 인하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추후에는 전고체 배터리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거에 맞게 종목들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기술의 어떤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다가 실적 발표 때문에 빠지면 들어갔다가 올라가면 다시 매달려서 가는 부분 LG화학 계열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대주전자재료, 그다음에 DE&T, 포스코케미칼 이런 정도의 종목을 살펴보시면서 매매를 해보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에 유망할 종목까지 챙겨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